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성지영 기자입니다. 택배업계 노사가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분류 작업을 내년부터 분리한다는 이 중재안에 합의를 한 건데요. 네, 택배사들이 하반기에 분류 전담 인력을 대폭 충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중재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택배노조는 내일부터 파업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아직 우체국 택배노조가 이게 최종 합의가 안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추가 논의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좋게 좀 풀려나가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노래는요, 미카님이 신청하신 록시트의 It Must Have Been Love 듣고 오셨고요. 오늘 200분 넘는 분들과 함께 우리 프리데스크 시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라클님이 백신 접종한 거 괜찮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괜찮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제 좀 열이 났다면서요? 잘 때 좀 힘들었는데 자고 나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할수록 많이 아프다고. 제가 안 건강. 아니 그래도 아팠잖아요. 안 약간 아팠던 건 아니니까. 그건 그렇죠. 예.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지금. 근데 목소리는 좀 잠겼어요. 목이 좀 잠겼네요. 네. 예. 역시 디테일하게 저희 상태를 체크해 주시는. 네. 다들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예약이 돼 있으시다면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민승님이 부산이 흐리다고 그러시네요. 네. 아이둥절님이 제필 형이 피자 쏜댔는데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쌌나요? 4시 반에 쏘신다고 했는데 안 쌌다고 합니다. 아직 네. 유효합니다. 아직. 돌칭이님이 김민호 아나운서 영어 발음이 생긴 거와 다르게 구수하다고. 땡큐. 네. 네. 마이클 죽수님이 성 기자님 들장미 소녀 캔디 이미지 세월이 뒤로 간다. 연속 3칭찬을 쏟아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종우님은 얀세 맞고 계속 졸리셨대요. 그러셨군요. 미카님이 택배 타협 다행인 거죠? 지난주 스피커 주문했는데 아직 못 받고 있다고. 이제 곧 받으실 겁니다. 네. 미카님 오늘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여기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심태선님이 코로나 풀리면 뭐든 먹으면서 푸대하시죠. 먹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부터 사실 했던 얘기인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해가지고 언젠가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호님도 이틀 되셨는데 백신 맞은지 멀쩡하다고 하시네요. 다들 건강하시네요. 네. 부럽습니다. 자, 빌로바티미님이 택배 기사님들 더 이상 다치지 말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수요일 고정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손경제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데 오늘도 고정적인 어떤 그 유니폼을 또 입고 오셔가지고 돈피스 네. 신사임당 피스. 네, 돈피스. 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돈피스 입고 왔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안 시켜주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 돈피스니까 바로 돈 얘기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김민호 아나운서 돈 잘못 보내본 적 있어요? 뭐 계좌 이체할 때 없어요. 저는 그런 거는 또 약간 또 그런.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죠? 아니 저희 동기들끼리 이제 다 같이 밥 먹고 이제 n분의 1 하잖아요. 더치페이. 네, 더치페이를 하는데 이제 김민호 아나운서가 이휘준 아나운서한테 5천 얼마를 보냈어야 되는데 5만 얼마 보낸 거예요. 진짜? 네, 그때 김민호 아나운서가 제발 달라고 무릎 꿇었거든요. 기억납니다. 실제로 무릎 꿇었거든요. 있잖아요. 있네요. 이희준 아나운서 돌려줬나요? 돌려줬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돌려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에서 잊혀졌나 봐요. 네. 못 돌려받았으면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얘기는 뭐 차고 송금이 관련해서 네네. 그래서 뭐 만약에 이휘준 아나운서가 안 줬으면은 김민호 아나운서도 이제 평생 가슴속에 담고 이거를 너무 내 4만 5천 원. 내 4만 5천 원 볼 때마다 4만 5천이 떠 있을 수도 있어요. 머리 위에. 근데 제가 작년에 한 번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던 거 맞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차고 송금 했을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절대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쩔 방법이 없었거든요. 뭐 소송전을 불사해야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작년 한 해 이제 차고 송금 20만 건 중에 절반 10만 건이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제 절친이 이 차고 송금 때문에 지금 소가리를 너무 해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본인 얘기 아니시고요? 아니요, 제 친구예요. 예. 제 절친이 친구 노재필 기자. 제 절친이 진짜 아니 이렇게
딱 한 자리가 달랐대요. 계좌번호가 딱 한 자리가 달랐는데 그날 뭐에 씌웠는지 그냥 눌러버린 거죠. 아.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해외에 계신 분만 아니면 연락이 닿을 거예요, 고객님 이랬는데 설마 했던 그분이 해외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연락도 수소문해서 겨우 연락을 했는데 대응이 전혀 없으시대요. 진짜요? 금액이 뭐 얼마였는지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이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적다기엔 크고 그럼요. 크죠. 그래도 뭐 그렇다고 소송을 하기에는 그렇죠. 좀 적은 돈이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본인이 어쨌든 착오를 한 거고 본인이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고생을 좀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어디다 알아봐야 되는지 일일이 다 수소문을 하니까 이게 좀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사실 그 담당자들도 이게 자기 업무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군가의 고객의 돈을 찾아줘야 되는데 찾아야 하는 그 고객도 또 고객이니까 중간에 좀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뭐 압박을 하기가.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답답하고 진이 빠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이 역할을 대신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맞아요. 앞으로. 네, 일단은 이제 착오 송금이라고 신고를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일단 그 실수한 사람한테 돈을 주고 네. 이제 그 잘못 받은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 돈을 다시 좀 달라라고 하는 이 과정을 중간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해주겠다는 거고, 네네. 만약에 예금보험공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준다. 그럼 이제 법원을 통해서 지급 명령 을 통해서 회수한다는 방침이고요. 뭐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을 해서 돈을 찾을 수 있기는 한데 이게 금액에 따라서 소송을 할지 말지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애매한 거죠. 왜냐면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아까 100만 원 같은 경우도 이건 적은 돈 아니지만 소송까지 하긴 조금 애매한 돈인데 이제 이런 금액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좀 일을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여서 이게 모든 금액에 대해서 이걸 해주는 건 아니고요. 네네.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예금보험공사가 중간에서 대신 네, 작업을 해준다고 합니다.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5만 원 너무 작으니까 이제 제외가 되고 5천만 원이나 뭐 1억 정도는 너무 크니까 개인끼리 소송하라고 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한 1,500만 원 잘못 보냈어요. 그러면 1,000만 원만 예금보험공사한테 좀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안 된대요. 아. 그러니까는 만약에 제가 김민호 아나운서에게 1,500만 원을 뭐 예를 들어 난 원래 노재필 기자한테 보내고 싶었는데 실수로 김민호 아나운서한테 보낸 거예요. 1,500만 원. 그러면 이게 금액 자체가 1,000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신청조차 할 수가 없어요. 기준 금액이 딱 정해져 네. 있군요. 네. 그 중에 1,000만 원이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끊어서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김민호 아나운서한테 보내고 싶은 돈이 5천만 원이었는데 실수로 숫자를 하나 잘못 눌러서 6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면은 잘못 보낸 금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네. 네. 이랬을 때는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성지영 기자한테 10만 원 보내야 되는데 이선영 아나운서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선영 아나운서한테 돌려달라고 하니까 나 본인 성격대로 이제 안 돌려준다. 그렇게 막 나오면 그걸 왜 돌려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분명할 거란 말이죠. 그 예금보험공사 달려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 일단은 예금보험공사로 가시면 안 되고요. 네. 일단 앞자리잖아요. 멱살을 잡고 그래도 원피스라도 내놔라. 뭐 그래도 안 된다. 아. 그럼 이제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해당 금융기관에. 네, 그래서 뭐 MBC 은행을 통해서 갔다. 그러면 이제 그 은행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잘못 보냈는데 혹시 이 은행 차원에서 뭔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해보고 뭐 그 은행의 정책상 가능한 게 있으면 다행이고요. 안 된다고 했을 때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회신이 올 거 아니에요. 저희 은행에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예금보험공사에 가면 이제 그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네. 네. 안 그래도 카이로스님이 입출금 금지 신청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마이클 죽수님은 분할 송금해야 된다고. 오늘님은 저도 통장이 여러 개 있는데 눈먼 돈이 한 번도 안 들어왔다고. 약간 아쉬워하시는 댓글 저도 다셨네요. 근데 그래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빌로바 TV님이 진짜 송금할 때 조심해야 된다. 정의원님이 그래서 작은 돈은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 같다 얘기를 하셨어요. 네. 빌로바 TV님도 법보다는 멱살이 더 가깝다. 네, 좀 근접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6시 내땡땡님이 바로 주먹하셨습니다. 네. 정말
정말 꾸준하시네요. 야, 네. 자주 오세요. 우리 네, 환희님. 환희님.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은행이나 ATM으로 송금하는 것보다 아까 그 제가 이휘준 아나운서한테 잘못 보낸 것처럼 뭐 페이 같은 거 그렇죠. 핸드폰 앱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도 혹시 여기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인데요. 뭐 카카오페이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카카오페이로 우리가 이제 돈을 보낼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 제가 친구 목록에서 성지영 선배 이렇게 눌러서 카카오페이 머니로 보내는 그렇죠. 경우가 네네. 있고 네. 하나는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성지영 선배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그쵸. 보내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랬을 때는 뒤에 이제 계좌번호를 통해서 보낸 경우에는 이 신청 대상이 되지만 그 앱 내에 어떤 사이버 머니로 줬을 때는 그때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은 네네. 뭐 각 금융 앱의 간편 결제 계정이나 뭐 사이버 머니 등으로 간편 송금을 한 경우에는 이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예금 보호 그 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대상이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또 어쨌든 예금보험공사가 중간에서 나 대신 좀 일을 처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런 뭐 수수료 개념이 그 개념으로 돈의 일부가 좀 빠지긴 해서 전액을 받을 순 없대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김민호 아나운서가 10만 원 돌려받고 싶어서 멱살 잡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예보해서 만약에 받아준다 10만 원을 그럼 10만 원을 다 돌려받는 게 아니고 한 8만 2천 원에서 8만 6천 원 선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100만 원의 경우에는 91만 원에서 95만 원, 1000만 원의 경우는 920만 원에서 960만 원 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뭐 우편 안내 비용이니 뭐니 인지때니 뭐니 뭔가 많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수수료 격인 돈이 들어가죠, 네, 사실. 네. 그래서 그걸 제하고 나서 돌려드리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제 풀로 다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신청 접수일로부터 1, 2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끔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절차들을 대신 밟아주는 게 있다는 거는 좀 좋은 소식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수수료가 있더라도 이거 해주는 게 어딥니까? 맞아요. 많은 네. 분들이 돈 잘못 보내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행이란 소식이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예전에 잘못 보낸 돈은 혹시 대상에 포함이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네. 이게 제 친구는 절망하겠네요. 아, 친구분은 안타깝게도 네네. 대상이 아니고요. 네네. 소급 적용은 당연히 이제 그쵸, 법 힘들겠죠. 안정성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도입이 7월 6일부터이기 때문에 이날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대상에 한해서만 이제 신청 대상이 되고요. 근데 계속 뭐 실수를 안 날로부터 며칠 이런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실수한 날로부터. 네. 실수한 날 이제 전산에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7월 6일 이후에 일어난 실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차고 송금 반환 사이트를 따로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딱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혹시나 그 사이에 큰 돈 송금하실 분들 계시면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 권정아님이 신청곡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사연도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희가 다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창구님께서 소액을 잘못 보냈는데 선영군님 계좌로 보냈으면 만들려고 신한은행이고요. 11010. 자막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165. 자막 쏴드릴게요. 네, 보내주세요. 네. 아무튼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 네. 5월의 상반기 하면은 경제 소식 면에서 뭐가 가장 핫한 키워드였던 것 같으세요? 코인이죠. 그렇죠. 코인. 난리였죠. 첫째도 둘째도 코인이죠. 코인. 정말 코인 빼놓고는 이 경제면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저 인터넷 코인 때문에 게시판에서 뜨거웠잖아요. 무슨 글을 읽었는데 뭐 20년 전에 자신과 1분간 통화할 수 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비트코인 그랬는데 사야지. 다들 네. 댓글에 비트코인을 사! 20년 후에 8천만 원이 되면 팔아! 이러면서 몇 월에 팔아부터 막 난리가 났어요. 다 코인사 이래가지고. 근데 되게 이렇게 보면서 공감된다. 되게 네. 이게 모든 사람이 그 코인에 너무 빠져 있다는 게 그 게시판 댓글로 너무 딱 느껴졌어요. 그러게요. 근데 아무튼 코인 저희도 굉장히 많이 소식을 전해 들었잖아요. 네.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의 상승세가 무섭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코인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였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거래소들이 조금 더 관리 감독을 충실하게 하게 됐다까지 전해드렸잖아요. 네네. 혹시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럼요. 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제
은행의 실명 계좌를 운영을 해야만 본인들도 이제 은행한테 약간 이쁨 받고 내부적으로 통제한다 이런 소리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왜 당황해요? 너무 빤히 쳐다보시게. 동공이 막 계속 아니 이게 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말하는지 내가 보고 있어,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 오늘 또 옷까지 또 시선 강탈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달러 셔츠라고. 네. 돈보다는 신사임당보다는 달러 쪽에 가까운 색깔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아무튼 방금 김민호 아나운서가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발적으로 내부 통제에 나서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당초 금융당국의 그 가상 자산에 대한 거래 통제 방안이었어요. 직접 통제는 하지 않되 이렇게 거래소들이 알아서 좀 자발적으로 내부 통제를 하게 하는 게 금융당국의 계산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틀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통제해야 그래도 이제 건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그런데 이틀 전에 좀 금융감독원이 이런 방침과는 다르게 20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6월 7일부터 16일까지를 대상으로 유의 종목 지정 그리고 상장 폐지될 코인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메일을 돌렸다고 하거든요. 네. 사실 지난주에 이 가상자산 거래하는 업비트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래소 맞아요. 중에 하나인데 네.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바로 뒤에 금감원이 이런 조치가 내려진 거라 더욱 주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업비트에서 5개 종목 갑자기 상장 폐지 조치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뭔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려했던 바가 네. 현실이 됐다. 뭐 이런 그래서 얘기도 투자자들이 나오고. 굉장히 많이 화도 나 있고 그 네. 폐지된 코인들을 관리하던 그 코인 회사들도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지난주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어제 오후 5시 30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홈페이지에 공지가 하나 떴습니다. 18일 낮 12시부터 마로와 페이코인, 퀴즈톡 등 5개 코인을 원화 시장에서 제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주일을 앞두고 사실상 상장 폐지를 통보한 겁니다. 폐지 이유는 내부 기준 미달,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유의 종목 지정 절차도 없었습니다. 투자를 유의하라든지 이런 네. 고지는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화마켓 그 유지를 위한 기준에 미달하다고 판단되어서 곧바로 해당 코인들의 거래 가격은 요동쳤습니다. 16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페이코인은 40%가량 하락했고 한때 80원에 거래되던 퀴즈톡도 22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저희도 상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다니만 상패 소식이 나고 마이너스 80% 막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루 만에 6천만 원 넘게 손해를 본 한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가 심하다고 호소했고 원금을 보장하라는 요구도 빗발쳤습니다. 업비트는 상장 폐지 코인과 별도로 코모도와 에드엑스, 레드코인 등 25개 코인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일주일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계에서는 9월 24일부터 원화 거래를 중개할 경우 은행에서 실명 인증 계정을 받아야 하는 만큼 업비트가 선제적으로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이른바 잡코인 제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거래소 평가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뤄진 결정에 투자자들에 대한 정확한 보호 절차가 없었다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댓글에 정철진님께서 이선영 아나운서 곧 굿지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입으면 좀 그렇게 다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예. 알아요. 아는데 아니에요. 명품 같아 보이지만 명품은 아니다.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 구지로 합시다. 굳이. 그래. 굳이. 자, 코인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하자. 80% 손실이라니 상장 그러니까요. 폐지된 네.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진짜 이거 엄청난 진짜 아픔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울면서 얘기할까요? 네. 해보실래요? 그거 어려워지고 예. 자, 그럼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된 5종목 이거는 이제 거래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비트가 이제 마켓을 3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원화 마켓 그리고 비트코인 마켓, 테더 마켓 이렇게 3가지 종류인데 원화 마켓은 이제 말 그대로 이 코인들을 우리나라 그 원화와 교환할 수 있는
그 마켓이고 비트코인 마켓과 테더 마켓은 이제 다른 코인을 이 비트코인 테더와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는 마켓인데요. 일단은 원화 마켓에서만 빠진 거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마켓과 테더 마켓에서는 아직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바꾸고 이 바꿔진 코인을 원화 마켓에서 또 한 번 바꾸고 하면은 이제 원화로 실현을 할 수 있기는 한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 5개 종목 퀴즈톡, 페이코인, 마루, 옵저버, 솔브케어가 갑자기 상장 폐지되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폭락했죠. 네. 이사나님이 투자자들이 대혼선을 빚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꽃은핀다님이 코인 투자자들 현타 왔겠네 하셨어요. 네. 투자는 자기 책임이다라는 네. 말도 남기셨는데, 네. 노제필 코인을 외치는 분도 계시고요. 네. 노제필 코인,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장 폐지가 된 거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충격과 사실 혼란이 너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렇죠.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 상폐가 된다면 물론 한번 공지가 이미 뜨면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아침에 바로 상장 폐지를 시키지는 맞아요. 않기 때문에 뭐 그런데 사실 문제가 이 업비트의 이 5가지의 상장 폐지는 신호탄에 불과하고 이거 시작이다. 그렇죠. 시작일 뿐이다. 뭐 그래서 어젯밤에도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코인빗에서, 코인빗. 네. 코인빗에서 이제 8종의 코인을 상장 폐지시키고 28개를 유의 종목 지정하면서 정말 이게 네. 시작인가 보네요. 뭔가 연쇄적으로 또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코인 투자자들은 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네네. 거죠. 근데 아까 시작을 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각 거래소들에 대해서 앞으로 상장 폐지 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종목들을 앞으로 보고를 좀 해달라라고 했다는 거 이야기 네네.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이제 시장 동향을 확인하는 차원이지 뭐 우리가 뭐 코인들을 어떻게 할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업계에서는 이제 이번 주부터 안 그래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이 시작되거든요. 그걸 앞두고 뭔가 이렇게 연이어 상장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특근법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장도 있고 또 가상화폐 시장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건전하게 시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본격적으로 잡코인이라고 하죠. 그쵸. 비트코인 외에 그 다른 작은 알트코인들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정리가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태선님이 선영국 코인, 빌로바TV님은 마중물린 감자 코인. 이거 상당히 끌리는데요. 감자 그러네요. 코인. 네. 예. 연두범마님은 진짜로 가상화폐 모르면 세상 살기 힘든가요? 하셨어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JK 주님은 코인을 투자로 볼 수 있나 하셨고요. 빌로바TV님은 빨리 가상화폐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픽 카드 좀 싸지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네. 또 네. 연관이 있겠죠. 싸이월드 도토리를 차라리 사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네. 이렇게 정말 출처가 불분명한 코인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내부 기준이 그렇다 하면서 확 정리를 해버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부 기준이 뭔지를 밝혀주지도 않고 내부 기준이 그랬어 하고 딱 바로 접어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가장 문제인 거죠. 정리를 하는 어떤 취지 자체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 기준이 지금 없다는 게 문제고 11일에 일어났던 업비트 사태만 보더라도 이렇게 내부 기준, 뭐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해서 코인을 정리하면 결국에 피해는 다 투자자들이 떠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코인들을 정리하는 취지 자체가 좀 불투명한 코인들을 정리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자라는 원래 취지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효과가 일어나는 거니까 좀 기준이 분명히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금융당국은 뭐 관련 법안이 지금 아예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특정 코인에 대해서 상장 폐지할 권리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련 법안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거래소의 어떤 내부 기준에 의해서 코인들을 다 정리하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투자자들만 불리해지기 때문에 관련 법이 없고 관련 기준이 없으면 이제라도 좀 만들어야 네. 되지 않나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어떻게 되죠? 네.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노조필 시간이 많이 네.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아니 네. 제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컷도 안 하시고 그건 해서 그렇죠. 네, 네. 그냥 천천히 하고 있었는데 네.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소식은 BTS 소식인데요. 네. 지난 몇 주 동안 BTS 세트가 난리였잖아요. 아, 드셔보셨어요? 네. 진짜요? 네네. 전 먹지는 못했어요. 소식만 듣고. 소식만 듣고 네. 저는 인기 있다고 얘기 듣고 그냥 가서 음. 바로 사서 먹어봤어요. 막 오래 기다리시거나 그러진 아니 그러지는 않았어요? 않았어요. 그때 초반이어서 그러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사실은 그 포장지랑 이런 것도 그냥 받아서 먹고 쿨하게 버렸거든요. 하셔야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러면서 그걸 팔아요? 그거를?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BTS 세트가 버거도 없고 맥너겟 10조각과 감자튀김 그리고 콜라 소스 이렇게 그쵸, 이루어진 네네. 세트거든요. 그래서 5월 26일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5월 27일부터 해서 전 세계 50개국에서 이 세트가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한국 맥도날드 측에 따르면 출시 시작일부터 3일 동안 BTS 세트가 출시되기 이전보다 매출이 283% 급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너겟이. 네. 근데 사실 맥도날드에는 사람들이 버거를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맥너겟의 판매량이 이렇게 283%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건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고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급기야 이 세트 주문량이 너무 많아져서 그 자카르타 일부 지역에서는 맥도날드가 아예 닫혔대요.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그 배달 기사들의 모습이고요. 네네. 이 문 앞에서만 문전성시가 아니라 이야. 진짜 저렇게까지 돼서 어이구. 네,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럴 수가. 네. BTS 세트 지금 받으려고 다들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대박이네요. 이 세트 포장지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다시 되파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성정 기자가 잘못했어요. 그 이베이에 올리셔야 되는 게 사이트에. 제가 이제 오기 직전에 지금은 많이 가격이 내려진 상황인데 직전에 제가 이베이 검색을 해서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보시면서 이야기할까요? 네. 이게 이제 맥도날드의 종이백 그 너겟이 들어있는 종이백인데요. 네. 54.99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저게 얼마예요? 6만 원이 넘잖아요. 6만 원이 넘는 돈에 올라와 있고 다음 사진 이제 소스인데 이거 하나에 10,000원. 진짜 이거 삽니까 사람들이? 산대요. 와, 지금 저기 대박. 보시면은 몇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 저건 그냥 컵이잖아요. 콜라 컵. 네. 저건 또 13불이면 한 15,000원, 16,000원 정도 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렇게 실제로 지금 올라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내용물보다 또 저 패키지 자체가 이제 보라보라한 저 패키지가 BTS를 상징하는 색깔이라서 또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팬들은 저걸 일단 받으면 다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핸드폰 케이스로 다시 만들고 진짜요? 막 이렇게 텀블러에 넣고 막 저 어떤 사진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플라스틱 상자 안에 다 이렇게 전시한 샷도 봤어요. 대단하네요. 하지만 맥도날드 알바생 분들은 그러니까. 햄버거가 안 들어가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그러네요. 네. 감사하다 BTS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햄버거 들어있었으면 이제 너무 끝장이죠.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날리다 보니까 좀 이상한 소문이 돌았잖아요. 롯데리아에서 최근에 이제 감자튀김을 못 팔고 있는데 그래서 감자튀김 대신 세트 메뉴를 시키면 치즈 스틱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게 맥도날드의 BTS 세트 때문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리고 뭐 비공식적으로 내부의 직원이 확인해준 사실이다 라고도 이제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이 BTS 세트 너무 인기 있어서 감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롯데리아에서 치즈 스틱을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롯데리아의 공식 입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 물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맥도날드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기는 했어요. 뭐 진실은 그렇죠. 네, 모르는 거지만요. 네. 카이로스님 어제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셨대요. 다시 찾아가지고 이베이 빨리 올리십시오. 아깝다. 예. 정온유님이 그 감자 마중물님이 책임질게요. 예. 네. 자 이렇게 BTS만 붙으면 난리가 나니까 BTS를 활용한 마케팅을 벌이는 나라가 있다고요. 네, 일부 나라를 중심으로 이 BTS를 무리하게 광고에 붙여서 마치 콜라보한 것처럼 상품을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영상 잠깐 보실까요?
아, 진짜 많네요. 한 나라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빌로바 TV님께서 아우 진짜 싫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사실은 저희가 소개한 것보다 정말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네. 이제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는 아예 그냥 이 일을 전담하는 사업부를 꾸려서 그래서 대응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도 아주 알찬 세 가지 소식 준비해 오신 이선영 아나운서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재필 기자의 큐시트 산책. 네. 시간이 얼마 없지만. 네, 소개 러블리 한번. 희나님 이제 컷 안 해요 하셨어요. 컷이 전혀 없었다는 어떤 제보가 있던데 제가 아니 오시니까 나왔어요. 아, 네. 그럼요. 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컷한 거예요 지금? 두목님 보고 싶다고. 아, 예. 네. 그렇죠. 자, 제가 오늘 휴대폰 충전하느라고 채팅을 못 봤어요. 아. 근데 오늘 정말 이런 주제를 이렇게 선정해 오시는 어떤 이선영 아나운서의 어떤 그 선구안 참 굉장히 높이 사게 하고 있습니다. IM 써느님이 네. 웰컴 NJF 하셨습니다. 오, NTF 아니면. 왜냐면 사실은 이게 저는 차고송을 해본 적도 없고 BTS 노래는 최근에 버터를 몇 번 듣긴 했지만 뭐 그닥 뭐 크게 세트를 사 먹고 요새 싶은 다른 생각이 곡에 빠져 계시잖아요. 홍보 한번 해서. 아, 제가 요새 푹 빠져 있는 최고. 이건 모든 사실은 사람에게 링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꼭 들어보시라고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거 뭐 특정 사이트를 얘기해도 되나요? 채널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피식대학의 한사랑 산악회 배용길님과 광용 쌤께서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노래를 이제 부른 게 있어요. 굉장히 야제 감성으로 부르셔가지고 어떤 혹시 뭐 100만 넘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네. 이거 너무 근데 타사 홍보도 아니고 무슨 홍보라고 그래야 되지? 네. 타사까지는 아니니까. 최고기. 그렇죠. 네. 저는 누굽니까 이호창 본부장님, 네. 택조 형, 굉장히 제가 좋아하죠. 네, 그리고 용기령님도 좋아하고. 지금 3분.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자, 내일이 이제 1,400만 명이 접종 돌파할 거라고 그래요. 오늘이 얀센 마지막 날이었는데. 얀센이 예비군하고 민방위 분들한테 이제 맞추는데 병원마다 오늘 뭐 마지막 날 막 북적북적했다고 합니다. 어제 김민호 아나운서도 맞았고. 뭐 아무런 부작용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예, 괜찮아요 지금. 저희 팀원도 마지막 백신에 탑승했어요. 네. 아침에 저 지금 자녀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서 가세요 이랬거든요. 그렇죠. 어제까지가 83.3%여가지고 오늘 최종 집계를 하면 아마 1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이 좀 있습니다. 네. 아이엠소리님 아시는군요. 네, 개콘보다 더 재밌다고 얘기하십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 이제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한국에 있는 직계 가족을 만날 수 있다라고 지금 했잖아요. 네네. 지금 LA 총영사관에 하루에 5,000통 정도 전화가 온대요. 아, 그래요? 한국 갈 수 있냐고. 네. 나 백신 맞았으니 가도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업무가 마비라는데 네네. 얼마나 사실 오고 싶었겠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인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은 나라 13개 국가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인도에서도 지금 인도 교민들이 지금 굉장히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인도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인도도 해당되냐 뭐라는 확인 전화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인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굴삭기 문제를 오늘 다룰 텐데 광주 사고가 사실 이제 철거 과정에서 좀 무리하게 한 정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보니까 굴삭기가 이제 8m짜리 굴삭기, 그러니까 팔이 8m짜리 굴삭기가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철거하는 과정이 있는데 문제는 원래 계획서를 보면 이제 30m짜리를 쓰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굴착기가? 그렇죠. 더 큰 굴착기가 건물 밖에서 크게 이제 상층부부터 천천히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8m 하지만 무게가 30톤 가까이 되는 굴삭기거든요. 이게 이제 직접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다가 이제 그 중량을 이기질 못하고 아마 무너지는 걸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비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30m짜리 굴삭기는 하루에 500만 원인데 8m짜리는 1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돈 때문이군요. 네, 결국은. 그런 것으로 보여요.
자, 그다음에 부산에서 있었던 건설 현장 추락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났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안타까운 판결인데 그 사측의 책임은 뭐 별로 뭐 묻지 않는 그런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자 안전장치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노동자의 과실을 법원에서 이제 좀 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어넣다 보니까 사측의 어떤 그런 사용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이제 뭐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과연 이제 우리 주변에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 거냐라는 어떤 물음을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음주 차량 추격전 리포트가 있는데요. 음주 차량 같으니까 시민이 신고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위치를 이제 알려줘가지고 경찰한테. 추적하면서. 네네.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화날 것 같죠. 그렇죠. 왜 신고했냐고. 네? 그죠? 당사자가요? 당사자가. 음주를 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겠죠. 아니죠. 왜냐면은 그분이 신고해준 분이 사실 목숨 구해준 걸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예. 맞네요. 아무튼 뭐 이런 아름다운 모습, 시민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